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전달해 드린 내용 중에 파라과이의 전력청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전력청 대통령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전력청이 마리오 압도 대통령의 국가경제팀에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법령 초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전력청 청장 펠릭스 소사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통과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채굴자들에게 공업용 요율보다 겨우 15%밖에 높지 않은 요율 상한선을 적용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파라과이 상원은 지난 7월 14일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법안에 따르면 채굴자는 잉여 에너지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회사의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데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최종 발효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왜 갑자기 다시 본 것일까요? 이제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제도권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점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파라과이입니다. 이 파라과이의 경우는 지난 2021년 9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파라과이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법정 화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쉽게도 파라과이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하지만 법정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채택을 일축한 것이지 디지털 자산으로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지난 2021년 12월 당시 파라과이 상원에서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며 제도권을 한층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달이죠. 2022년 7월에는 파라과이 상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라이선스와 채굴 기업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40대 12로 상당히 큰 표 차이를 보여주며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찬성파가 있으면 반대파도 있겠죠.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현행법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면서 암호화폐가 실제 산업도 아니다, 전기 집약적이고 추출주의자라고 법안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의 상원 의원인 엘리케 바체타 의원의 경우는 반대파들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까지 요청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파라과이의 전력청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거부권에 대한 행사를 요청하는 데에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금과 비교하였을 때 실체가 비트코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화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였을 때 둘 중 어떠한 것이 더 이상적인 화폐에 가까울까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에너지를 얻으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불을 발견함으로써 화학 에너지를 얻게 되었고 강력의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물을 사용하게 되었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전자 시스템이나 배터리도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레이저도 광자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삶의 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화폐 또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폐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며 이 화폐라는 에너지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조개와 같은 상품 화폐에서 이제 발전을 하여 주화로 발전을 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는 태환지폐, 즉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발전을 하였으며, 이후 불태환지폐, 즉 법정화폐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암호학에 기반한 화폐가 생겨난 것인데요. 금이 최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당연히 금이 이상적인 화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적인 화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의 측정,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제 수급에 따른 희소성 또한 포함이 되게 되는데, 어떠한 화폐든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더라도 특정 주체가 쉽사리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어야 하죠. 비트코인의 탄생은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통화 시스템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년 만에 1조 달러, 한화 약 1200조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과 같은 회사들보다도 더욱 빠른 성장세이죠. 수수료의 경우 또한 전체 네트워크의 0.1%의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손쉽게 저장하며 보안성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사진과 동영상을 디지털로 저장을 시켰다면 현재는 화폐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찍어내야 하죠. 우리는 현재 법정 화폐의 엄청난 모순 앞에 직면해 있으며 명목 화폐의 붕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라는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매달 1%씩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화폐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탄소 배출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제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문제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와 금, 비트코인의 채굴 전력을 보게 되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안센터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제 보았을 때 이 달러의 경우는 제작하는데 200테라와트시 정도, 금의 경우는 120테라와트시, 비트코인은 110테라와트시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전력량의 0.55%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에너지 소비를 다른 돈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를 해보면 꽤나 괜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또한 이미 대부분을 재생 에너지를 통해 채굴을 합니다. 이제 수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석탄이나 풍력, 태양열보다 수력이나 원자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들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 크립토 시장 자체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분명한 화폐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유즈 케이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엘살바도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정화폐 지정만이 유즈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코의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페라라는 경제 특구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제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사실상 법정화폐처럼 사용되고 있죠. 이 마데이라에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알부케르크 대통령과 정부는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리 그 누가 부정을 하든 비트코인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어도 23,000달러 선, 한화 약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유스 케이스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을 소비해 제작한 달러가 가치를 가지듯 전력을 소비해서 채굴한 금이 가치를 가지듯이 전력을 소비해 채굴한 비트코인은
달러와 금처럼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송까지 할 수 있게 되죠. 인터넷을 통해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정보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정보 보관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들고 있지 않아도 내 자산의 통제권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가치를 중앙 국가에 간섭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엘살바도르와 같이 탑다운 방식으로 비트코인법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전 세계 국가 중에 자본 이득세, 자본 소속세가 이제 없는 경우 국가 또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본 이득세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자산을 통해 이익을 본 것 중 일부를 세금을 내는 것을 뜻하는데, 이 자본 이득세가 없는 나라의 경우는 국민에게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사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스위스의 루가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처럼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세금을 내거나 주차비를 내거나 도시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스위스 역시 이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법정 화폐라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에서는 여러 가지 외환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인 것처럼 과테말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은 법이 따로 필요 없는 케이스가 꽤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유스 케이스는 증가를 하고 있죠. 현재 안타까운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상승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몇 달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면 됐지, 이제 뭐 또 하락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은 크립토 시장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는 분들 또한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새로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이제는 무슨 인플레 해지 수단이냐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같이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쉴 새 없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이다, 테이퍼링이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중앙은행들은 화폐를 찍어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폐를 찍는 것을 멈추는 순간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달러를 찍지 않는 순간 천문학적인 빚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죠. 인플레이션은 과거에도 이제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 금의 경우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과거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영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맡겼지만 회수하려고 할 때 영국이 주지를 않았죠. 이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고도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며 자금이 동결당해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이를 속 시원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각 국가들은 본인들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정치적이지도 않고 그 어떠한 국가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비트코인이 선택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침체장 속에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눈앞에서 자산이 녹아내리든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장은 장기적인 관점,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